예,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방에 묵직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돌쇠 토론 시간입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전 정책위 의장,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돌과세 돌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화 푸세요, 김현정님. 예? 화 푸세요. 아주 화 안 났어요. 아니 오늘 민주당 없이 이제 국민의힘만 인터뷰하다 보니까 제가 반론의 입장에서 요목조목 질문을 했는데 김행 비대위원이 또 요목조목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판단은 뭐 국민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요. 자, 그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가지고 주말 내내 논란이었는데 어제 드디어 대통령이 본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밝혔습니다. 그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 얘기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평가부터 누가 하시겠어요? 박원석 의장님? 글쎄요, 뭐 많은 언론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어제 대통령이 순방 다녀오셔서 첫 출근길 브리핑에서 조금은 좀 허심탄회하게 유감 표명을 하고 경위에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유감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그런 기대와는 전혀 정반대로 뭐 정면 대결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어쨌든 남 탓으로 다 돌린 거죠. 이번에 이제 또 언론 탓을 하고 왜곡 보도. 또 야당과 언론이 뭔가 유착됐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는 사태가 더 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 귀중한 시간에 지금 대한민국 이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이 상황에 이걸 가지고 모든 방송사에서 그러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이런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자, 장성철 소장님.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창피하고 부끄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것과 같고 네. 우리가 또 방송에서 이것과 같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저러한 반응 그리고 전화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창피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정보 접근이 빠르잖아요.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유튜브 보면서 아니면 다른 SNS 상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어요. 본인들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식으로 제가 판단하기에 억지 쓰고 우기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억지로 옹호했던 모습들은 저희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봐왔죠. 민주당에서 조국을 수호하겠다. 우리가 윤미향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민심이 점점 멀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 다 아세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좋아요. 그냥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바이든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비속어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감이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거는 그거 뭐 이제 내가 이번엔 얘기 안 하고 내가 하여튼 일단 이거 진상규명 좀 해야 되겠어. 어떻게 보도됐는지. 이거는 맞지가 않죠. 지금 성대모사를 혹시 하신 건가요? 하려는데 잘 안 됐습니다. 아니 근데 뭘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행 비대위원한테 제가 그 부분 질문했어요. 네. 진상 조사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했더니 대통령 발언부터 다다. 그래서 대통령도 수사를 하게 되면 협조하시겠다. 이 얘기까지 아까 김행 비대위원 당연한 거다 이렇게 근데 얘기했어요. 아까 한 언론 보도 보니까 나도 내가 무슨 말했는지 잘 모른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경향신문에서 그런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하신다. 아, 그거는 대통령실 관계자 말입니까?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 대통령이 정말 날리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즉시 해명이 나왔어야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바이든이라는 말에 바자도 안 꺼냈는데 그 보도가 나가고 무려 13시간 넘게 온갖 언론들이 그걸 다 보도했고 국민들이 그 상황을 다 목격했는데 13시간이나 지나서야
한다는 해명이 다시 들어보라면서 바이든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돼. 만약 난리면이라고 했다고. 만약 네. 대통령이 난리면이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제일 먼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잘라야 될 사람은 김은혜 홍보수석과 공보 라인이에요. 그 시간 동안 뭘 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면이라고 얘기했으면 다 왜곡 보도잖아요. 네. 다 잘못 보도가 다 오보가 나간 거 다 오본 아닙니까? 거죠. 그 오보를 13시간 동안 방치한 사람들을 왜 그냥 두냐는 말이죠. 아까 제가 그 질문도 했어요. 아니, 저는 김행비 의원님 상식적으로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바깥에 국제 무대 이런 데서는 대통령하고 연락이 그렇게 안 닿을 수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거의 그날 일정의 끝이었어요. 네, 그리고 밤이었죠. 다 이제 숙소로 가서 뭐 그 뒤에는 이제 주무시는 일정밖에 없는데 뭐 대통령과 연락이 안 닿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미 대외협력실 관계자가 이게 이제 12개 언론사로 다 송출된 뒤에 기자들 사이에 이상하다. 네. 욕설 같은 게 들린다고 네. 하니까 와가지고 직접 들어보고 네. 이거 좀 어떻게 안 됩니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럼 그 긴 시간 동안에 대통령한테 여쭤보고 네.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면 그 즉시 반박을 하고 정정을 했어야죠. 그 보고를 못 했다는 거예요. 13시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얘기죠. 그러게 자격이 저도 없는 그래서 거지. 그 부분에 무능하지. 대한 오히려 그러면 지금 진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근데 어떻게 이제 된 건가? 제가 보기에는요 해명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처음에 이제 바이든이 아니에요라고 했다가 아이 그 야당을 지칭한 것도 아니에요라고 했다가 이제는 XX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입장을 관계자명으로 표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해명까지 나올 것 같냐면 발언 자체를 안 했어요. 이러다가 아니 미국 안 가셨어요. 이제 이럴 왜 것 같아요. 그러세요? 아니, 너무 코미디를 왜 만들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지 지금 뭐예요 네, 이게? 지금 뭐 한 뭐 4-5가지 해명을 서로 그 다른 해명을 네. 거듭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게 이제 해명이 안 되니까 아니면 메신저를 공격하자. 이래가지고 킬 더 메신저. 그래서 MBC를 향해서 지금 포화를 쏟아붓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김행 비대위원은 또 우리가 MBC를 특정한 적이 없다. 특정하지 않았는데 왜 항의 방문을 간다 그러죠? 저는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 박성재 사장부터 시작해서 그 뭐 다 고발하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국민의힘에서 총일 입 있는 분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특정 언론을 지칭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실수할 수 있고 당도 실수할 수 있고 정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정부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너무 억지스럽게 주워 담거나 억지스럽게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시감이 드는 게 지난번에 체리따봉 문자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문자가 확인이 됐어요. 대통령과 근데 원내대표 대통령이 거기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근데 그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설명도 유감 표명도 없이 그냥 입 싹 닫고 넘어갔죠. 그러고 나서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사석에서 EXX 저 XX 한다. 그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 질문이 들어오니까 대통령은 요즘 바빠가지고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나 신경 안 쓴다. 이런 답변을 일관해서 네. 이번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 사실이 아닌 보도를 통해서라고 본인 책임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 탓이고 야당 탓이고 이준석 탓이고. 근데 이렇게 저는 남 탓하다가 아까 정성철 소장도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국민한테 밉보여서 눈밖에 나가지고 정권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야당으로서 조국 사태 때며 또 윤미향 의원 사건이며 비난을 하고 비판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 MB 정권의 트라우마 학습 효과라고 보여져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광우병 여러 가지 사태가 났을 때 예. 우리가 밀렸다. MBC PD 수첩의 그런 허위 보도에 의해서 우리가 집권 쪽에 상당히 힘들었다.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초기에 네.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세게 못해가지고 네. 밀려서 나중에 막 시위 벌어지고 그렇죠. 막 이랬던 걸 상기하는 그 트라우마다 지금 그렇죠. 세게 나가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동산에 올라가지고 그 촛불 시위를 보면서 예. 나도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라고 하면서 동조하는 듯한 예. 유약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때 상당히 집권 쪽이 어려웠고 지지율도 떨어졌다. 그때 생생히 기억하시잖아요. 장선철 그럼요. 소장님은 당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밀리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밀리면은 계속 언론에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2024년 총선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을 못 얻을 것이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MB 정권 때 많은 일을 했던 분들이 많이 지금 대통령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기억에 대한 다른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착각, 광우병 환상. 때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뭐 보도를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고 이럴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은 녹취라는 게 분명히 있고 국민 각자가 다 자기 귀 갖고 지금 듣고 판단하고 있는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른 라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날리면 발리면 뭐 이제 라면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가지고 이것이 과연 국민의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어떻게 비춰질지 상당히 걱정돼요. 결국에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예. 자, 진영 논리에 우리는 휩싸여야 돼. 음. 조작, 음모 이런 것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어. 우리 지지층들 결집해. 이게 지금 어제 저는 대통령의 말씀하신 근본 취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지지층은 결집하는데 이제 중도잖아요, 항상.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중도가 이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넘어간 거고. 그렇다면 민심이란 건 상당히 특히 중도 민심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데. 근데 일단은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권력을 갖고 있으면 힘을 예.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국민들께 이해시킬 수 있어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권력자들은. 그러한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뭐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를 향해서 그럼 이 XX란 욕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안 했다잖아요. 이제. 아니 그거는 대통령실 어떤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 여태까지 공식 입장은 이 XX 우리 국회라는 거는 맞다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우리 국회에 대해서라도 유감 표명이 어제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온 이유는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밀리면 그럼요. 안 된다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다? 밀리면 우리가 죽는다. 라고 보세요? 네. 저는 대통령이 애초부터 뭐 야당과의 소통, 협치 이런 거는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뭔지조차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것 같고 어쨌든 아까 이제 권력을 갖고 있으면 어찌됐든 간에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특히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권력의 실체가 뭘까요? 저는 수사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분히 이제 검찰만 평생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칼자루를 들고 있으면 그리고 대응하는 방식도 전형적인 검사의 방식이잖아요. 사과하라. 우리 국회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욕설한 거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된 다음에 예, 그거는 봐서 예, 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규명할 진상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부정확한 그 영상을 가지고서 그걸 갖다 보도해서 보도를 부풀렸고 네. 누군가는 그걸 갖다가 영상을 유출해서 SNS에 돌게 만들고 어쨌든 이거를 갖다가 법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하겠다. 이게 사실은 이 검사들이 사안을 다루는 방식이거든요. 잘게 잘라가지고 법대로 하자. 증거 있냐. 이렇게 따지는 방식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증거 있냐? 지금 윤 대통령이 저는 사고 방식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통령이 딱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치고 어쨌든 이 사실이 아닌 보도를 통해서 한미동 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진상규명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기계적으로 여권 전체가 다 가고 있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민심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국민들도 다 귀가 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아무리 예전처럼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거는 뭐 매주야. 이거는 매주니까 다 이거 매주라고 불러. 이거는 하얀색이야. 검은색 아니야. 그런다 그래서 그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 잠깐 듣고 지지층 결집 그러면은 얘기했는데요. 이제 진짜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한번 어제도 뭐 듣긴 했습니다만 잡음 제거한 거를 또 들어요? 한번 짧아요. 되게 짧아서 다시 좀 저 날리면으로 생각하고 한번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들어볼까요? 예, 잠깐 몇십 초입니다. 예. 신이 나는 집에까지 이민 쪽팔려서 신이 나는 집에까지 이민 쪽팔려서 신이 나는 집에까지 이민 쪽팔려서 자, 이제 국민들이 각자 이제 듣는다 말씀이신 거죠. 이거를.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근데 저는 저렇게 대통령이 딱 가이드라인을 친 이상 여당이 이게 뭐 퇴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직진하겠다.
라는 것 같고 결국에는 뭐 MBC 고발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한 시의원이 시의원이 개인적 국민의힘 차원에서 한 시의원 거지만 개인이 당 차원에서 할 가능성도 있죠. 있다고 보세요? 예. 그러면은 뭐 이제 그 뒤에는 이게 수사로 전환이 되고 뭐 압수수색 이런 익숙한 장면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가면 정말 전 최악의 대응을 하는 거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어쨌든 저는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야 된다. 그러려면 인정할 건 깔끔히 인정하고 날리면 바이든 뭐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의 영역이거나 논란의 영역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어쨌든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한 건 맞잖아요. EXX 뭐 쪽팔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해야죠. 그게 어떻게 사적인 대화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체가 있는 각자 귀를 가지고 실체가 있는 걸 듣는 문제다 보니까 아니 뭐 바이든이라고 들리면 다 민주당 지지자고 날리면이라고 들으면 다 국민의힘 지지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 귀를 가지고 듣는 문제이기 장성철 때문에. 소장 같은 사람의 귀는 좌파예요. 국민의힘의 분류에 따르면 좌파의 귀를 갖고 있는 거. 자 이제 어느 당에도 치우치지 않는 속하지 않는 국민이 굉장히 많다는 걸 그럼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세상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은 버려요. 대통령은 선거 안 치르지만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2024년 총선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30몇 % 여론조사 나오고 지지를 받아요. 그거 가지고 당선될 수 있어요? 저는 본인들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셔라. 민심이 당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면은요 본인들 정치 못해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2020년도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주호영 이제 원내대표가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했을 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국민의힘 분들 다시 한번 권력과 민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세상이 안 무섭지? 권력이 망하는 거 똑똑히 볼 거야 내가. 우리도 집권해본 사람이야.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 권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과 민심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 누가 더 오래 가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말씀드려요. 자, 이 상황을 보는 야당의 분위기는 뭐 한 목소리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여당 분위기는 어떤가 궁금해요.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일단 공개적으로 다른 표현한 분이 한 두 분 정도 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시장. 그분들 외에도 장성철 소장님이 잘 아시니까 내부 분위기를 어때요? 사석에서 말도 못하죠. 뭐라 그래? 말도 못해요. 대통령이 이제 말을 어제 딱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프레임을 딱 짜셨는데 저기에 대해서 누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과 좀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전혀 안 나와요, 사석에서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익명을 전제로 하지만 그 익명도 쓰지 말아달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입 다물고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심기를 건들면 안 되겠다.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곧바로 SNS를 통해서 정신 차려라 이런 비판을 했고 대통령실에서 날리면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난 뒤에는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다. 막말보다 나쁜 게 거짓말이다.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해석이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야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 도전하려고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거 아니야라는 쪽과 정반대로 야 당권 도전은 이제 포기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세게 말하는구나.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본인만이 알 텐데 저는 전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려고 지금 어쨌든 좀 합리적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 거대한 민심 위반이 있는데 그게 어디 가서 담길 데가 없습니다. 이게 예전처럼 뭐 반사이익이 생겨서 곧바로 야당으로 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 네. 그런데다가 지난 대선 때 어쨌든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을 윤석열 후보가 특별히 좋아서라기보다도 선택했던 유권자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사실 진저리를 치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이준석 사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당장에 뭐 당에 다시 복귀하거나
혹은 어떤 정치적 활로를 만들어서 그런 민심을 담는 대안이 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어쨌든 지금 뭐 이준석 대표는 갈등의 한 당사자로서 갈등의 파열음을 막 키우고는 있는데 그 갈등으로 인해서 형성된 민심을 스스로가 이렇게 수렴하는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어디 가서 담겨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권주자 여론조사를 하면은 유승민 의원이 민심에서는 압도적인 1등으로 나옵니다.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제 주류 의원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역선택이다. 늘 그랬어요. 늘 역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준석이 그 당대표 될 때도 역선택이라 그랬어요. 근데 역선택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민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권 그 선거 룰에 따르면 30%는 여론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가 될 때도 그 30% 여론조사가 승부를 갈랐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당내에서 유승민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 여전히 차갑죠. 대구 경북도 예. 차갑고. 그러나 또 유승민 의원은 한편으로 지금 이런 당의 모습으로 지금 이런 보수 정권의 모습으로는 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고 다음 총선은 물론이고 다음 대선에 필패한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설사 이번에 나가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 의미 있는 승부를 한다면 저도 진 게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길게 보면. 당내 길게 야당으로서 보면. 확고한 이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승민 의원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예. 생각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자 장성철 소장님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와 보셨어요? 아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왠지 그 장성철 마음을 부추겨 놓고 나몰라라 했죠. 지난 지방선거 때. 장성철 소장님 평 듣고 싶은데. 저는 정치재개 선언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기 선언문?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 안 할 거면 현안에 대해서 언급 안 해요. 그냥 끼지 않죠. 그래요. 그럼요. 당연히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특히 최고 권력자 대통령에 대해서 저격하는 것은 나는 보수 우파나 중도층에서 합리적인 분들을 내 편으로 만들 거야라는 선언문으로 보여지는데 자세한 사항은 좀 이따 댓글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권 도전 선언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란 장성철 소장님의 이 발언이 아니 정치 재개 선언문. 그치. 당권 도전을 할지는 당권 잘 도전은 모르겠고. 모르겠지만 정치 재개면 뭐 당권 도전이죠. 뭐 다가오는. 아무튼 그 뒷이야기는 일단 남겨두기로 하고 윤리위가 내일 열리잖아요. 요거 얘기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내일 윤리위 열리고 하나가 뭐죠? 심판. 하나가 그치. 가처분 법원의 심판. 가처분 이제 신문 기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안대 말씀드리면 내일 윤리위 열어가지고 일단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내일 못합니다. 일단은 왜냐면 이항희 윤리위원장이 네. 우리 이준석 대표 소명을 들을 거예요. 소명 절차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소명 절차 없이 내일 징계를 안 할 것 같고요. 가처분 심판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내일 그거? 이미 충분히 시간을 인용 검토 시간을 기간. 저 인용된다고 봐요. 인용으로 보고 있어요. 보세요. 네. 자 짧게 저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윤리위는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 저는 뭐 징계할 게 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내일 나오라 그러고 안 나오면 징계 결정하고 나오면 나온 대로 하고. 아니,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떤 예측 알겠습니다. 가능성 범위 있었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댓글쇼에 두 분 나오시는 걸 비밀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 지금 그래요? 폭로를 해버리셔가지고 예고해버리겠습니다. 오늘 댓글쇼 돌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